역시 이불 밖은 위험할 걸까요? 한파의 전염병에 정말 발을 떼기가 무서운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이번 주는요,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걸렸어요. 어떡하죠. 목소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네. 앞서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러는데, 네. 오늘 이혜리 기자가 뭐 독감 얘기도 해줄 거고, 흑사병 얘기도 해줄 건데, 감기를 걸려와가지고. 적을 아는데도 진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네. 이제 다들, 너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야 돼. 말로는 하면서, 네. 막상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감기 걸려서 너무 고생이다. 저보고 조심하라는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제 이 건강을 과신하다가 지난 주말에 추웠는데 비도 오고 그랬는데 옷을 좀 얇게 입었더니 바로 이렇게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또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이 됐으니까 아직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얼른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인데. 네, 얼른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독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이미 독감 유행주의보는 이제 발령이 된 상태고요. 네. 지난주를 기준으로 이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 원래 이제 기준을 따져보면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5.9명을 넘어서면 발령이 되는데요. 지난 11월 3일에서 9일 사이 인플루엔자, 즉 이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면 서둘러 맞을 것을 권고했는데요. 네. 특히나 임신부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는 이번 달 안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임시부 중에 아직 대다수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임신부의 독감 백신 누적 접종률은 26.4%에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생후 6개월에서 12살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인 65.7%와 80.1%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두고 임신부가 혹시 이 백신이 태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서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임신한 상태에서는 아이한테 뭐 약이나 주사 이런 게 조금 그렇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감 백신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 없고 오히려 또 걸려버리면 약 먹기가 더 그렇죠. 힘드니까. 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임신부한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됐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항상 다르다 정도는 알고 계시긴 한데 독감과 감기. 그렇죠. 이제는 그래도 많이들 네. 좀 알고 계시긴 해요. 네.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는 독감이 독한 감기다. 좀 증상이 훨씬 더 아프고 하니까 좀 지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구별이 확실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기는 코나 목,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한 200종이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감은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기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200종이 넘어서 사실 예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독감은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걸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독감 백신은 접종 후 2주부터 항체가 생겨서 6개월 동안 지속되는데요. 따라서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아주 빠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독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니까 예방이 가능한 거고 네. 또 감기는 사실은 이런 예방접종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건강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기는 1년 내내 걸릴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제 뭐 건강관리 잘못하면 이제 걸리는 건데요. 감기 맞죠? 독감 아니죠? 네, 감기입니다. 감기입니다. 아직 네.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네. 독감은 11월에서 2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계절성 질환이거든요. 네. 때문에 바로 이제 이 기간에 예방을 잘 해준다면 겨우내 어떤 독감에 대한 우려는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기와 독감 증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아, 감기는 네. 증상이 좀 서서히 발생하고요. 대부분 좀 미열을 보이지만 독감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면서 한 2, 3주 동안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네. 저도 한 2년 전, 지지난해 정도에 고열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이거는 감기 아닌 것 같다. 독감인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독감은 아니어서 그냥 푹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이제 독감의 경우에는 원인 바이러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뭐 의료진의 경우에도 뭐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은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독감도 마찬가지겠지만 감기의 경우 좀 푹 쉬면서 몸에 좋은 음식들 먹고요. 이겨내야 합니다. 반면에 독감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요. 네. 바이러스 검출을 통해서 독감 확진을 받으면 항바이러스제 처방받아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좀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독감 백신을 포함한 백신 접종은 오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 병원체와 싸우는 항체가 몸에 들어오는데 이 항체가 신체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에 더 왕성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백신을 맞을 계획이 있고 낮 시간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낮에 독감 백신 맞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꿀팁이네요.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3가 맞을까 4가 맞을까 이런 것들만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맞는 시간대도 중요하네요. 낮에 맞는 걸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이혜리 기자의 감기도 얼른 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걱정이네요. 네. 과일도 좀 많이 먹고 일단 네. 푹 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앞서서도 제가 좀 예고를 해드리긴 했지만 요즘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 이웃 국가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제작진끼리도 얘기했지만 이거 무슨 역사책에나 등장해야 하는 전염병 아니냐 했는데 이게 아직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중국 네이멍구에서 추가 환자가 한 명 더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뭐 흑사병, 패스트 말만 들어도 사실 무서운데 이게 중국에서 생겼다는 게 조금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패스트다 흑사병이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에 유럽에서 이게 발병했을 때 정말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흑사병은 13에서 14세기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을 사망시켰을 정도로 정말 뭐 악명 높은 전염병이죠. 때문에 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만 물론 뭐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대응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이 흑사병이 대유행했던 중세 유럽보단 당연히 현대의학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중세시대 이후에 흑사병은 좀 사라진 거 아닐까 이렇게 왜냐면 그 이후에는 뭔가 어디서 뭐 발병해서 뭐 사람들이 죽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병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1990년대 이후에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병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마다가스카르, 페루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58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만 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패스트 환자가 10명 발생해서 5명이 사망했고요. 네. 국내에선 패스트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계속해서 발병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만 뭐 흑사병, 패스트 이렇게 들었지. 사실 이게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병이 있고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떤 정확히 도대체 뭐 무슨 때문에 걸리고 병인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름만 맞아요. 익숙하지. 네. 흑사병, 이 패스트는 패스트균이 일으키는 전염병이거든요. 감염 경로는 이 풍토병 지역에서 감염된 쥐벼룩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네. 즉 패스트균이 쥐벼룩에 숨어 있다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때 세균이 침투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흑사병으로 폐사한 야생동물 주변을 기생하던 벼룩이 뭐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꼭 뭐 쥐벼룩에게 물리지 않더라도 감염된 동물이나 사체를 취급하게 되면 체액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요. 네. 또 흑사병 환자에게서 나오는 고름이나 침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흑사병을 한 종류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흑사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흑사병은 증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흔한 형태는 림프절 패스트가 있고요. 네. 또 호흡기관인 폐가 직접 감염된 경우인 폐 패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림프절 패스트의 경우에는 감염된 쥐벼룩에 물리고 최대한 일주일의 잠복기 후에 물린 곳 주변으로 통증을 동반한 부종이 나타납니다. 네. 이어서 뭐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기고요. 때로는 극심한 피로와 함께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이 나타나거나 쇼크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림프절 패스트 환자에게서는 말단부의 흑색 괴사, 외견상으로 쉽게 이렇게 검게 괴사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패스트가 흑사병, 그러니까 뭐 블랙데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뭔가 이런 흑색 괴사가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이 림프절 패스트가 폐 패스트보다는 조금 더 자주 나타나는 종류거든요. 반면에 이제 폐 패스트의 경우에는 대개 감염된 환자나 동물의 호흡기 분비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데 잠복기가 조금 더 짧습니다. 하루나 한 4일 정도. 짧게는 하루에도 금방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흉통과 같은 폐렴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림프절 패스트는 그 쥐벼룩에 의해서 직접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 폐패스트는 감염된 환자나 네. 뭐 동물의 호흡기 분비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니까 사실 요거를 살짝 2차 정도로 봐도 될까요? 2차요? 그러니까 뭔가 림프절 환자가 네. 발생한 후에 폐패스트 환자가 발생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폐패스트, 글쎄요. 반드시 림프절 환자가 발생한다면 폐패스트 환자가 발생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또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흑사병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도 고래서 생겼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요게 또 우리가 이제 죽는 병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쵸. 얼마나 또 위험한지,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흑사병은 안타깝게도 예방 백신은 없지만요.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나 이틀 내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해야지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치료를 한 경우에는 림프절 패스트의 경우 사망률이 한 5에서 15% 이하로 떨어지고요. 폐패스트도 한 30에서 50%로 감소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까 저희도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한국 사람들도 중국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요거 우리나라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우선은 그 질병관리본부는 패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워낙 인접해 있고 왕래가 잦기 때문에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에 환자 발생이 추정되는 중국 네이먼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패스트 풍토병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이 패스트 유행 지역에 머물 때는 주변에 좀 살충제를 뿌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쥐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쥐나 야생동물의 사체를 당연히 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각별히 개인의 어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전염병은 걸려서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거니까 예방을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09 청취자님께서 독감 백신 맞고 유효 기간이 3개월 정도라는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아까 저희가 접종 후 2주부터 항체가 생겨서 6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렇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월보다는 조금 더 긴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우 예리 기자 오늘도 감기 걸려서 고생인데 네. 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나와서 이 전염병을 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고요. 여러분들은 내복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이문세의 빨간 내복 이어서 띄워드립니다.